어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전북 비상시국회의가 오늘 촛불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상시국회의는 정치권이 개혁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다시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대선 공약을 최대한 채택할 수 있도록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학교 현장에서는 39년 만에 고입 선발고사가 사라지고 고등학교의 진로 진학 지도가 강화되는 등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선고하면서 어젯밤 전북에서는 시민혁명의 완성을 축하하는 마지막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요. 시민들은 정치권이 앞으로 개혁과제를 소홀히 하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촛불 집회. 전북에서 처음으로 촛불이 켜진 날은 지난해 10월 28일이었습니다. 이후 촛불은 5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과 중요한 날마다 거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어제는 더욱 밝게 타올랐습니다. 우리가 헛고생한 거 아니구나. 그래도 차가운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들이 헛수고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하고 기뻤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다시 찾은 거리에는 촛불 대신 탄핵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이번 주에는 촛불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지난 100여일 동안 불편을 참아가며 촛불을 바라봤던 상인들은 전국이 다시 안정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빨리 어떻게든 결론이 나와서 이게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돼서 좀 마음은 후련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촛불 집회는 그쳤지만 세월호 농성 천막은 여전히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정치권이 앞으로 개혁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다시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누구일지라도 이것에 소홀할 때 촛불혁명을 승리로 이끈 국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북에서만 연인원 15만 명이 참석한 촛불 집회. 이제 거리는 일상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촛불의 함성은 아직도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습니다. 대선 공약 후보를 미리 준비한 전라북도는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최대한 채택할 수 있도록 접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2020년 전북 대도약을 목표로 발굴한 대선 공약 후보는 8개 분야 45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전북발전구상 TF팀을 운영하고 14개 시군과 협의해 마련했습니다. 8개 분야는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 밸리와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국제금융허브 조성, 새만금 글로벌 물류허브 조성과 탄소 부품 소재 4.0 프로젝트 등입니다. 이들 정책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그동안 각 정당 그리고 대선 주자와 물밑에서 접촉해온 전라북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선이 60일 안에 치러지고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곧바로 취임하기 때문에 각 정당 대선 주자들과의 접촉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접촉의 기회도 좀 자주 갖고 또 당이라든지 후보자들과의 어떤 토론 과정도 적극적으로 가져서 대선은 다른 지역보다 뒤처진 전북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대선 공약을 통해 전북만의 독자 권역을 설정하고 인사와 조직, 예산 등에서 전북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전북 정치권 또한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학교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39년 만에 고입 선발고사가 사라지고 고등학교의 진로 진학 지도도 강화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39년간 이어져 온 고입 선발고사가 올해 폐지됩니다. 도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선발시험 탈락자가 매우 적어 시험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험 대신 교과 성적 80%와 비교과 활동 20%로 성적을 산출해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내신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교육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신으로만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교육에 의존하는 정도가 지금보다는 좀 줄어들어서 공교육이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문이과 진학과정 외에 외국어,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진로 과정이 운영됩니다. 특히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원하는 인문계고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직업 위탁 교육도 가능해집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직업 과정을 가고 싶다 그러면 1개년 과정을 이제 위탁을 해서 그런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중간 놀이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됩니다. 하루에 최소 60분 이상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놀이밥 60플러스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한 한글 교육은 기존보다 시간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교과서 분량도 크게 줄어듭니다. 올해부터는 전주와 익산 등 5개 시군을 혁신 교육 특구로 지정해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단위의 공교육 혁신 사업도 추진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 등 4개 교육청이 공동 제작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의 현장 배포가 당초 올 2학기에서 내년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집필지는 출판사 선정이 늦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오는 10월 중에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내년 2월에 일선학교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보조교재 배포 시기를 앞당기는 것보다 교재의 정확성과 전문적인 편집 작업이 중요하다며 역사교과서를 만든 경험이 있는 출판사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실직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 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월 10만 원이 늘어난 최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차량 정비사가 자신이 수리해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고창군 고창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세워놓고 살펴보던 차량 정비사 48살 김모 씨가 뒤에서 달려오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화물차는 김 씨가 사고가 발생하기 10여 분 전에 전남 영광군의 한 도로에서 직접 수리해준 차량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말인 오늘 전북은 전주의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6.6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져 나들이 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